자, 요즘 보수가요, 이재명 정권이 저 하고 싶은 대로 집권해서 초반에 설치는데 아주 고요합니다. 지준 의원 등 아주 극소수가 그나마 밥값하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 보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수골 집단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좌파들 내부에서도 대선 끝난 뒤 조용해진 수골 집단에 대해서 한국 거구 분석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자, 어제 오세훈이가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등을 불러가지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40대 국힘 개혁신당의 젊은 피하고 또 오세훈이 만나가지고 보수의 젊은 개혁의 미래 등을 갖다가 고민하는 그런 밥자리였다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보수가 굉장히 큰 문제를 누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급진 우파에 분류된다. 이준석이가 내거는 공약은요, 서포 15조나 5+3 정책처럼 국민 다수의 서민의 삶을 개혁하는 공약이 아니라 그야말로 파퓰리즘에 기인한 그 20, 30대 맞춤형 공약 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적 성격은 뭐냐 보면 포퓰리스트예요. 자, 국민의힘의 김재섭, 김용태 같은 저런 젊은 애들이 마치 김문수나 한동훈이하고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인 양 개혁 세력인 척 하지만은, 문제는 국민의힘의 공통점 하나는 늙거나 젊거나 외관상의 나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고, 즉 과감한 사회 개혁에 대한 시각에서는 늙거나 젊거나 둘 다 없다는 겁니다. 오세훈이가요, 지 스스로가 서울시장으로 한참 설칠 때는 서울의 부동산 개발 중심 정책을 발표해놓고, 자,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나올까 말까 할 때부터 공정 상생 가치 실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의 기사에 보면 집값 떨어져야 한다는 오세훈이 정작 내놓은 공약은 금사라기 동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청구 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 이런 것들이 오세훈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가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 서민까지 포용하는 동방 상승의 사회라는 거는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고, 평소에 자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사고를 관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부동산 업자 수준의 정책 발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지만은 아무런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사고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김용태나 김재섭이, 이들은 사실상 과거 한나라당 때의 오렌지족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신오렌지족이고요. 이준석은 급진 우파의 영역에 속하는 포퓰리스트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오세훈,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다고 국민의힘이 젊은 미래 세력대에 의해서 개혁되어지는 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력 형성이 되겠습니까? 왜 그랬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지지율 21% 쇼크다. 윤석열 계엄 이후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46% 지지가 나오는 민주당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지고 있고, TK 빼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열세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이 미는 송원석이가 당선되는 걸 보면 저 당은 안 변한다. 그래서 친한계 친윤계 대결에서 친윤계가 또 이겼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보수 정당은 수도권 영남권을 따로 정당으로 해서 연합정당 체제로 운영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오늘 중앙일보 기자 칼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과 또 수도권의 국민의힘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당으로 해서, 독일의 기민당, 기사당이 서로 지역별로 다른 당으로 해가지고 결국 선거에서 통합으로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황당한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자라는 것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홍준표가 다시 판이 열렸다. 나는 명태균이 때문에 잡혀가지 않겠다고 안전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고는 홍준표가
정치 보복은 뭐 재진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는 하지 마라.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는 오늘 한덕수 후보 교체와 관련해서 의원 80명이 공범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돼야 된다. 지금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를 거부하고 그러는 데는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다 뒤엉켜 있다. 그래서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법치다. 그래서 위헌 정당 심판 해산에 대해서 과거 홍진당의 사례가 있어서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해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는 사유는 겸 당시에 추경호 등 의원들의 형태와 한덕수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연루되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국민의힘의 장터를 파괴하기 위해서 늑대를 하나 풀었다고 봐요. 홍늑대라고. 자, 늑대가 돌아와가 국민의힘 장터마다 휘짓고 다니면서 협박 공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38일 만에 안 잡혀가겠다. 나는 타겟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뭘 모종에 왔다 갔다 한 게 있었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말로는 새 정부 보고는 정치 보복하지 말고 통합해라 해놓고는 저가 있던 당에 대해서는 통합하지 말고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대선에 지고도 다음날 새벽부터 잊혀지지 않고 당권을 장악했다고 설치는 김문수.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20% 안팎 그리고 한동훈이가 16% 안팎으로 차기 대표 지지율이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후보 교체의 피해자로서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는 쌍권과 친윤의 이런 공작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고 선거를 며칠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또 후보 교체가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라고 말하는 홍준표. 자, 이런 사람들의 지금 의견이 있었는데 정작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후보 교체에 대해서 당무 감사를 하겠다니까 자, 후보 교체의 최대 피해자라고 여태까지 떠들어왔던 김문수 측이 후보 교체 당무 감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했어요. 그래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서 설쳐대던 김재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김문수 후보는 당무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맞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그 보도는 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김문수는 지금 그것을 밝혀내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 일주일 안에 해치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라 전체를 뒤집을 만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옛날 일로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은 우리를 지지했던 41% 국민을 절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전열 정비가 더 중요하다. 자, 김문수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가 마치 당을 걱정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감사를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보 교체의 진상규명과 문책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현재로는 적절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안 하면 한참 시간이 지난 데에 조사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한덕수를 꼬드겨가지고 새벽 3시 20분에 입당시켰느냐, 또 단일화해야 되느냐, 조기에 해야 되느냐 한번 묻고, 또 한덕수냐 김문수냐 해서 한덕수로 결정이 됐는데 또 세 번째로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갖다가 하는데 찬성하느냐고 3번이나 물은 이유는 뭐고, 또 거기에서 김문수가 한덕수의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는데 도대체 그 근소한 표차가 뭐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발표해도 되잖아요. 자, 선거 때는 후보 교체에 대해서 누가 더 우세했느냐,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는데 찬성하느냐라는 그걸 발표하지 않고 넘어갔죠.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났고 선관위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부터 발표하는 게 당무감사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덕수냐 김문수냐 해서 한덕수로 결정됐다며. 그거는 몇 대 몇이고,
또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는데 반대가 많았다네요. 근소하게. 그러면 그건 또 몇 대 몇인지 공개하고 거기에 투표를 했던 사람, 투표 문항, 또 투표한 사람들의 자격 이런 거를 다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완전히 세세하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선 후보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 밝혀야 된다. 김문수 측이요, 갑자기 이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밝히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에 한덕수로 교체하는데 찬성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숙골들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반대를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다른 앞에 두 가지 여론조사를 한 것에 비교해서 자격이 동등하냐 이걸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측이 한 달 후에도 할 수 있고 두 달 후에도 세 달 후에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재명이 해치우는 일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것도 이게 밝혀지면 김문수 측도 떳떳하지 못한 뭔가가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가 당권 도전을 한다는데 지금 그 전에 이런 당무감사 결과로 여러 것들이 드러나면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걸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나한테 묻기 전에 김용태나 이 일에 또 앞장섰던 사람들부터도 입장을 밝히고 또 김문수부터 밝혀라. 김문수가 22번이나 단일화한다면서 당원과 그리고 보수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냐. 그것부터 조사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태가 당의 쇄신 과정이라고 하면서 계엄에 반대하는 과정 그리고 또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투쟁이 더 우선이다 밝히지 말자 했는데 그럼 김문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김문수는 지금 떨어진 이후에 정치판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처리하고 있는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김문수가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어차피 정치판 떠나지도 않고 잊혀지기 싫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무면서 자기 당 대표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러면 그 장본인인 김문수가 이재명에 맞서서 싸웠어요? 지는 그래 하지 않으면서 후보 교체 당무감사를 하는 게 이재명에 싸우는 게 우선이라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도 뭔가 후보 교체 당무감사를 하게 되면 찝찝한 일이 드러나고 또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철저하게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자를 다 색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덮고 가자고요? 웃기는 지랄하고 있네.